예, 증시 전망대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금리가 이제 등락을 보이면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옵니다. 여기 결과에 따라서 여름 장세, 지금보다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느냐, 다운되느냐 이게 결정이 되겠죠. 종목별로는 이제 화장품, 게임, 뭐 해운 이런 조선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밸류업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을 좀 눌리는 양쪽이 시소 게임을 벌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시소 관계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대체로 플러스 나는 곳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인도가 좀 부진했고요.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빠졌는데 코스닥이 빠진 이유는 금융업종 이런 밸류업이 강세 보이면서 코스닥 쪽이 수급 현금 인출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 게 이제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특징적인 건 독일이 강했습니다. 유럽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했는데 금리 인하 때문에 유로 약세, 달러 강세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쪽이 경제가 좋아지면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유럽 증시가 강하면 향후에 달러화가 조금 눌릴 수도 있겠구나, 환율이 안정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유럽 증시 그런 취지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주요 종목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JP 모건, 캐터필러, 중장비주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반면에 테슬라, 대번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이 마이너스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융, 반도체, 중장비, 뭐 일부 제약주 이런 종목군들이 선전하는 그런 특징이었고, 우리 증시에서는 밸류업, 금융주, 우리도 이제 반도체 똑같아요. 이건 미국하고 비슷하죠. 올라가는 업종이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밸류업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부품 이런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일부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이 강했는데, 그래도 화장품이 꾸준하게 계속 강합니다. 반면에 2차 전지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일부 이제 반도체주가 약했는데, 에코프로는 뭐 테슬라가 빠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치고, 그러면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올랐는데 왜 빠졌지? 이게 현금 인출기 현상, 그러니까 수급 블랙홀, 그러니까 밸류업이 강세를 보이면서 현금 인출기 역할을 이 업종이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바꾸면 어떤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수급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지 여부가 코스닥의 업종별 변화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이 점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건 보통 5월에 8월아 이런 격언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6, 7, 8월 3개월로 쪼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썸머랠리 얘기하는데 그게 과학적, 그러니까 통계적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3개월로 쪼개서 봤을 때 6, 7, 8월이 3개월 단위로 볼 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오를 확률도 높고 상승률 자체가 이제 높다라는 거예요. 3.2% 정도 이 기간의 상승률이. 그래서 5월에 주식을 사두거나 견디면 여름장에 괜찮은 장을 맞이한다더라.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는 굳이 이게 주식을 막 줄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 장세가 어쨌든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에서 이번 주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금리죠. 예,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 통계대로 가겠는데 아닌데 이게 가름이 될 텐데, 지난주는 금리가 오락가락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좀 보면 매파가 한 3, 중립이 3, 그 다음에 비둘기가 1, 이 정도 비율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매파라고 해봐야 뭐 금리 올린다라는 것보다는 전제 깔고 올려야지. 예를 들어서 뭐 CPI가, 그러니까 물가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높게 나온다면 뭐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긴 하는데, 어쨌든 연준 인사들 발언이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번 주에 CPI에 따라서 9월 인하론이 재부각되면, 9월 인하론은 왜 중요하냐면 9월부터 내린다라는 건 연내 2번 또는 3번 내린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될 수도 있고, 또 연내 물 건너 갔다 이게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한 50포인트 정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CPI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예상치는 지난달보다 내려갈 거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3.4, 전월 대비 0.3, 근원은 3.6, 0.3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달에 3.8, 3.5가 나왔거든요. 근원은 3.8 나오고 이제 헤드라인이 3.4 나와서 지난달 대비 빠졌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슷하게 나와주거나 이거보다 0.1%포인트 아래쪽으로 나오면 금리 쭉 빠지면서 이제 증시가 한 사이클 정도는 위로 올리는 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노란색 영역, 이게 주거 비용이거든요. 근데 주거 비용이 내려갔을 거다, 지난달 대비. 그래서 0.3%, 그러니까 지금 반올림에서 0.3이지 모건 스탠리에서는 0.29, 전월 대비 0.29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도 빠지고 중고차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이번 달에는 CPI가 내려가고 여름 이후에는 떨어지는 속도가 다시 날 수도 있어. 이런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시가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이대로만 나와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시장에서는 저런 쪽으로도 확신을 몰고 간 측면이 있어서 뒤통수 맞게 되면 충격도 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CPI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증시가 요란해질 수 있어서 이번 주 증시는 이제 좀 장난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미리 좀 각오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선 거. 그러니까 2주 연속 매도해서 외국인들 혹시 간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매수 강도도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지수 곱하기 억 원, 2,700, 2,800 정도니까 외국인들이 하루 평균 2,8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면 외국인들이 의지가 강하다, 매수 의지가 강하다,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난주 거래일은 4일이었는데 1,300억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제법 강한 거죠. 그럼 뭐 샀나 봤더니 지난주 1조 3천억 샀는데 8천억 원이 반도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근데 이게 자동차, 조선이 골라담기라서 뭐 이렇게 좀 매수 강도가 강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어쨌든 반도체, 한미 반도체까지 포함하면 이제 세 종목의 비중이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됐거든요. 반도체 쪽을 담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상장된 종목,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닉스와 이제 레버리지 안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레버리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담는 그 외에 보면 화장품이라든가 금융주, 밸류업과 이제 화장품주 담았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가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골라 담았고요. 매도 쪽에는 반도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여기에 또 변화를 반대로 주는지 볼 필요가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엔터미디어, 그러니까 뭐 JYP라든가 CJ ENM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골라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별로 보면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하이닉스는 플러스가 났는데 코스닥의 반도체주 업종 지수는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빠졌지? 기업들의 실적이 개별적으로 나빴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I 반도체주 팔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일부 있었고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금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되게 아슬아슬한 자리가 왔죠. 61선 딱 걸터 있는데 61선 찍고 돌아서는 패턴을 과거에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주 이게 돌아서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빠진 이유는 밸류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증권업종, 보험업종 이런 업종들이 강세 보였잖아요. 밸류업 관련된 정책 푸시하는 코멘트가 당국자들 입에서 나오면서 이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 팔아서 절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게 또 유난하게 밸류업, 증권, 보험 이 종목군들이 강하게 가면 코스닥의 한두 개 업종은 또 희생양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호황제보다는 이런 수급의 시소관계 이런 것들을 잘 주목을 해봐야 된다. 역관계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시소 반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알아서 강한 거. 제가 보기엔 2분기 가장 강한 종목군들은 화장품주, 예, 뭐 다음에 코스닥에서 게임주, 해운주 이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종목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예전에 표현하는 옐로우 칩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지 않아서 사이즈가 이쪽 정도 되는 종목군들이 종목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보다 시총이 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약,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 CPI가 어정쩡하게 나와서 금리가 안 빠진다. 그러면 계속 이 정도 사이즈의 종목에서 종목 장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금리에 따른 종목 장세의 어떤 사이즈 이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예측을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종별로는 이제 금융업종 밸류업 때문에 가장 강했고 서비스는 게임주, 뭐 하이브, NC소프트, 인터넷주 이런 것들이 서비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가 조금 이제 올라갔다가 주춤거렸고 화학업종 정체, 운수장비업종 지그재그 이런 형태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주 후반에는 전기전자만 살짝 흘러내리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 이게 만기 다음 날 뭐 이런 연상 이런 것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아마 이 순위가 좀 그대로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순서 금서 전화 운 요 순서가 좀 이번 주에는
뒤죽박죽이 될 것 같습니다. 볼 필요가 있고, 코스닥은 디지털 컨텐츠는 게임입니다. 게임주가 가장 강했고 지난주에 다음에 오락문화 엔터주가 이제 좀 어정쩡했고 제약주 반도체 2차 전지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제반 1 이거는 시가총액이 굵은 종목인데 이게 흘러내린 이유는 뭐냐면 밸류업 매수하러 가느라고 저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바뀌는지 시소관계에 있는 이제 이 흐름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총정리해 보면 CPI가 무조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예상 3.4, 0.3, 근원은 3.6, 0.3. 시나리오 그려보면 예상치대로 나오거나 조금 낮게 나오는 게 좋거든요. 0.1%포인트 아래쪽으로 나오면 이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거고, 만약에 이거보다 0.1%포인트 위로 나오면 좀 안 좋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4.3대를 보여주느냐, 4.6 이상으로 가느냐, 이게 한 50포인트 정도 시장의 변화를 유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 시소게임, 시소게임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업 vs 나머지 요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것도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강세 종목들, 해운주, 화장품, 일부 조선 등등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수준이 아직은 낮지 않아서 이 정도 사이즈밖에 지금 못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떨어지면 시총 규모가 큰 종목들이 올라올 거고, 그대로 금리가 유지가 되면 딱 그 정도 사이즈에서만 종목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2020년도를 돌이켜보시면 1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폭락이 나오고 2분기는 와 하고 반등이 나오고 3, 4분기는 상승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장으로 봐요, 보통은. 근데 그때 그 상승장에서 종목별이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보시면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었고 한 자릿수 상승률 종목군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지금 장을 되게 부정적으로, 하락장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락장은 아니고 금리에 따라서는 상승장이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강세장에서도 종목별 편차가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시장이 이래, 왜 종목이 이래, 이렇게 자꾸 그쪽을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지수나 시황에 의미 둘 때는 아닌 것 같다. 종목별 수급 동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운주 뭐 하여튼 등등 이런 종목군들의 사이즈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또 기회를 주는 종목군들이 계속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수급 동향을 더 계속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꾸 뭐 시장 탓, 뭐 무슨 탓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매일 데일리로 뭐 업종별 종목별 수급 동향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가지고 종목의 어떤 변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것 차트 준비했다가 이거는 제가 주초에 CPI 발표 전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고릴라 리서치 광고 계속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릴라 리서치에서는 이런 거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 보고서. 그러니까 기업 분석 보고서라는 게 저희가 이 주식이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이걸 예측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저희는 리딩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백과사전, 종목 백과사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이 회사 딱 여기 가입하면 이 회사 뭐지 딱 하면 뭐 하는 회사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딱 뜨게. 그래서 기업 분석 보고서 일주일에 2번 보여드리고 일주일에 4번 멤버십 브리핑,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을 정리해드리는 멤버십 브리핑이 마감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동영상에 HTS 띄워가지고, 그거는 뭐 PPT가 아니라 그 증권사 HTS 띄워가지고 이제 이런 동영상으로 7분에서 10분 정도 분량되는 일주일에 4번 그걸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의, 일주일에 2번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종목 공부 또는 이론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론 공부할 때는 위험 지표들은 뭐 어떻게 큰 변화가 생겼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료 올려드리면서 이런 변화가 생길 때 뭐 하여튼 등등의 어떤 공부하는 시간. 근데 저는 이제 종목 공부도 좀 따져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서 썼던 종목이나 아니면 새로운 종목들 가지고 이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데 이런 스토리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가고 빠집니다, 이런 공부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2번 저와 다른 분들 교대로 갖게 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용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전용 페이지에서는 링크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져요. 그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PBR 밴드, 이건 뭐 여러분들 어디서나 보실 수 있는 거니까 PBR 밴드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예측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는 리딩하는 게 아니고요.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아니 뭐 위험성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가 제공이 될 때 이 종목은 과거 데이터상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갔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려요. 예, 그래서 뭐 주가 예측 이런 통계상 이런 데이터상의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았다, 빠질 확률이 높았다라는 건데 단 이거는 그냥 적중도는 그러니까 저희가 적중도가 뭐 압도적이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한다고 수익 나다 절대 아니고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데이터로만 보여드리는 거지 이게 리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률 그러니까 1개월 수익률이 저렇게 될 리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게 저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상 지금 환경에서 이런 업종이 좋았구나라는 데이터만 보여드리는 게 목표인 거지 저게 리딩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리포트를 저희가 이제 PDF 파일이 아니라 저 홈페이지 누르면 그냥 텍스트로 쭉 이미지와 함께 보실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가 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주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희는 리딩 안 합니다.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리딩 안 하고 또 특히 이 AI 프로그램은 참고용일 뿐이지 저거에 뭐 이거대로 매매하면 무조건 맞는구나 이거 절대 아니니까 절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가 되면 이렇게 가입비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대신 이제 혜택을 드리는 게 뭐냐면 들어오시면 가입비 인상 전에 가입을 하시고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컨텐츠가 올라가면 뭐 77, 99, 뭐 11만 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은 그때 가입했을 때 비용 그대로 계속 적용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 한 달 가입했다가 연장 안 하고 쉬었다 6개월 후에 다시 올라와. 근데 그때 가입비가 11만 원이었어. 근데 그때 이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의 5만 5천 원 예를 들면 이거 그대로 적용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의리 비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적용해 드리니까 이번에 오시면 난 다음에 다시 와야지 하면 요대로 혜택 드리니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저희는 리딩하는 곳 아닙니다. 공부하고 같이 이제 이런 어떤 자료만 보고하는 곳이니까 그런 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일주일 동안 저기 이 PPL 광고 저도 좀 죄송하고 민망했는데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입 혜택은 월요일 오전까지만 가입 혜택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닫혀버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 CPI가 제일 중요한 주간이고 종목별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더 저 이번 주에는 그 내용들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또 많이 방송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